네, 지금부터는 시장의 키포인트를 하나씩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간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원론적인 얘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매파. 매파긴 매파였다라는 얘기는 드리는데 신중한 매파?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지난주에 FOMC 이후에 연준의 스탠스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단은 물가가 여전히 뭐 내려가고는 있지만 금리를 아직은 좀 강하게 뭐랄까 유지한다라고 할까요? 물가의 하향 추세를 더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고, 왜냐하면 뭐 영국이나 아니면 호주,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동결 내지는 좀 약간 스탠스를 완화시키는 분위기였다가 또 물가가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 갔었던 부분들을 시장에 조금 더 뭐랄까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내비친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그런 부분들, 물가가 더 내려가기 위한 매파적인 스탠스를 얘기할 거를 또 예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예상을 했었던 것 같고, 오늘 저녁에도 또 이틀에 걸쳐서 이제 의회 증언이 있긴 하겠지만, 지난주에 나왔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진 않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월의 금리 인상에 대한, 7월 FOMC에 대한 금리 인상 확률이 오히려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한 70% 중반에서 70% 초반으로, 물론 70%라는 거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는 거에 거의 다 베팅을 하는 건 맞지만, 이 약간의 그 어떤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달러화가요 오히려 더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은 매파긴 매파인데 신중한 매파. 아직은 데이터가 조금 더 여기서 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어쩌면 7월에도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의 빌미였었던 것 같아요. 차익 실현을 하고 싶었을 때 파월 연준 의장 내지는 이제 FOMC 이후의 스탠스를 보니 아직은 금리 인상의 경로가 끝난 건 아니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시장에 조금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타이밍에 어떤 뭐 차익 실현의 빌미?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국 시장에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 동결 쪽으로 기울이면서 그런데 물가가 다시 또 이렇게 튀어오르네. 그럼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라면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고요. 오늘 파월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테슬라, 뭐 엔비디아 같이 업종을 좀 주도했던 기업들이 하락세를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 키워드는 이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과매수, 뭐 말을 하기 때문에 뭐 단기 급등일 수도 있고, 뭐 과매수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FOMC 이후에 연준 의원들, 특히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을 때 이 주요 코멘트들이 그러니까 코멘트 자체가 문제가 된 건 아니었는데, 더 이상 금리 인상, 아직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 테슬라 내지는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이 싸진 않거든요. 물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성장성을 100으로 봤을 때 주가가 적정하다 하면 여기서 더 치고 나가려면 금리가 내려가주면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는 사실은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바클레이즈라든지 이제 주요 IB들이 최근에 테슬라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며칠 연속 계속 올라온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좀 최근 랠리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코멘트를 하고, 이 시장에 대한 의견도 이 오버웨이트, 즉 시장이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더 비중을 두면서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했다가 마켓 웨이트, 즉 시장 중립 정도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최근에 단기 랠리가 좀 급했다라는 이제 코멘트가 나오면서 이제 5%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그 코멘트 때문에 빠졌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한마디의 빌미인 거죠. 연준의 스탠스가 아직 금리를 내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익에 대한 성장은 오케이. 그렇지만 그 성장 대비 주가가 좀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것 같다라는
안 그래도 약간 다들 느끼고 있었는데 보고서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이 심해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같이 하락을 하면서 1.7%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중반의 아주 급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이 자체라고 보면 한국 시장에서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잖아요. 2600도 좀 깨진 상황에서 상방보단 여전히 좀 약간의 하방, 조정 국면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 그래서 악재가 나왔다기보단 그동안에 좀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것들에 대한 조정 국면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를 살펴보더라도 네. 거의 8일 연속해서 올라왔던 게 최대였는데 최근에는 뭐 13거를 맞아요. 연속해서 올라왔다 보니까 네. 너무 과하게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감을 없지 않아 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키워드 살펴볼게요. 예, 마지막 키워드는 뭐 러셀 2000이라고 잡아봤어요. 러셀 2000이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미국은 뭐 지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표 인덱스만 하더라도 다우, S&P 더불어서 나스닥이 있는데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러셀 1000, 러셀 2000 뭐 이렇게 보는데 러셀 1000은 대형주, 러셀 2000은 이제 중소형주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러셀 2000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들이 있을 겁니다. 간밤에도 나스닥은 1.4% 하락했지만 러셀 2000은 0.2% 정도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주도업종 과매수와 반대되는 현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주도업종은 과매수, 좀 많이 단기 랠리가 심했다라고 보면 러셀 2000은 연초 이후에 5%도 안 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뭐 거의 20에서 30%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시장이 뭐 계속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좀 그동안 못 올랐었던 업종, 소외되어 있던 업종, 뭐 상대적으로 낮았었던 주가 수익률, 미국에서는 이제 러셀 2000처럼 중소형주가 최근에 잘 버티거나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이 러셀 2000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이 1분기, 2분기 때 가장 우려했었던 게 뭡니까? 지역은행 문제였잖아요. 지역은행 그리고 중소형주. 왜냐하면 지역은행에서 대출 태도를 높이게 되면 중소형주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확산을 막았던 요인이었는데 이제는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눌리는 현상이지만 그동안 못 갔었거나 좀 리세션의 리스크를 안고 있었던 업종은 이제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순환매,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환매, 소외업종, 아니면 중소형주,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대형주가 많이 갔었는데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힘을 좀 내주고 있고 그동안 못 갔었던 업종이 이제 수익률이 복원이 되는 그런 국면이 이번 주 그리고 오늘도 또 같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간밤에 나왔던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기술주 그리고 주도 업종들이 과매수 구간에 몰렸다. 그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그런 거에 비해서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모여있는 업종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시 또 올라오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키 맞추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세한 이야기를 월가월부 시간에서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키포인트 시간이었습니다.